젊을 때는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직장에 다니고 자녀를 돌보고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시간이 없었고 배우고 싶은 것이 있어도 다음으로 미뤄야 했습니다. 그런데 60대 이후가 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시간은 조금 생겼지만 막상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하루가 길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기다려지는 일이 없고 텔레비전과 휴대전화만 보다가 하루가 지나기도 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취미입니다. 취미는 단순히 심심함을 달래는 일이 아닙니다. 내일을 기다리게 하고 몸과 마음을 움직이게 하며 새로운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게 만드는 삶의 힘입니다. 좋은 취미가 있다는 것은 잘하는 일이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시간을 잊을 만큼 즐거운 일이 하나 있다는 뜻입니다. 정약용은 유배지라는 가장 궁핍한 처지에서도 북과 책이라는 자신만의 몰두할 거리를 놓지 않았습니다. 그는 처지가 아무리 초라해도 마음을 쏟을 무언가가 있는 사람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고 여겼습니다. 좋아하는 일에 몰두하는 시간이 곧 사람을 살게 하는 힘이라는 것이 그의 삶으로 증명된 가르침이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은퇴 후 가장 크게 삶의 활력을 되찾은 계기로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우연히 시작한 작은 취미 하나를 꼽습니다. 오늘은 60대 이후 인생이 풍요로워지는 취미 5가지를 함께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이 요즘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 있는지 가만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요즘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 있는가? 이 질문을 마음에 담아두신 채 함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몸을 움직이는 취미입니다. 66의 한 남성은 퇴직 후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며 점점 무기력해졌다고 했습니다. 뭐라도 해야겠다 싶어서 매일 만보를 걷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무리한 목표는 며칠 만에 무릎에 무리를 주었고 결국 그는 걷기 자체를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실패한 것 같아서 오히려 더 무기력해졌습니다. 얼마 뒤 그는 목표를 낮추어 동네 하천을 일주일에 3번 30분씩 걸으며 사진을 찍는 방식으로 바꾸어 보았습니다. 숫자에 얽매이지 않으니 오히려 오래 이어가게 되더군요. 이제는 그 30분이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입니다. 몸을 움직이면 하루에 자연스러운 리듬과 성취감이 생깁니다. 하지만 운동을 숫자와 경쟁으로만 접근하면 그 부담이 오히려 지속을 가로막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자연 속에서 몸을 움직이는 활동이 정서적 환기와 신체 건강에 함께 도움을 준다고 설명합니다. 노자는 자신의 몸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평온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매일 무리한 운동을 해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취미로서의 움직임과 기록 경쟁은 다릅니다. 몸 상태에 맞게 선택하고 통증이나 어지럼증이 있다면 전문가와 상의하며 무리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비슷하게 충남 예산의 한 어르신도 실버 체조 교실에 참여하며 경쟁 없이 몸을 움직이는 즐거움을 알게 된 뒤 무릎 통증도 한결 줄었다고 전했습니다.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오늘부터 하루 10분씩이라도 부담 없이 걸어보시고 거리보다 기분의 변화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몸이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움직임은 무엇입니까? 몸을 움직이는 즐거움을 찾고 나면 자연스럽게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어 보고 싶은 마음도 생겨납니다. 두 번째, 손으로 만드는 취미입니다. 71살의 한 여성은 배우자를 떠나보낸 뒤 집에서 혼자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며 마음이 많이 가라앉아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동네 복지관에서 뜨개질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손도 서툴고 모양도
삐뚤빼뚤했습니다. 그런데 실 한 코 한 코를 뜨다 보면 그 순간만큼은 다른 생각이 들지 않더군요. 몇 주 뒤 그는 작은 목도리를 완성해 손주에게 선물했습니다. 손주가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오랜만에 제가 쓸모 있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지금 그는 매주 새로운 작품에 도전하며 그 시간을 가장 큰 낙으로 삼고 있다고 했습니다. 손을 움직이는 반복적인 작업은 생각을 현재에 머물게 하고 완성된 결과물은 눈에 보이는 성취감을 줍니다. 심리학에서는 손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활동이 명상과 비슷한 효과를 주어 불안을 줄이고 집중력을 높인다고 설명합니다. 법정 스님은 소박한 손끝이 정성이야말로 가장 순수한 마음의 표현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뛰어난 솜씨를 갖추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취미로서의 만들기와 완벽한 결과물에 대한 집착은 다릅니다. 결과보다 만드는 과정 자체를 즐기는 것이 핵심입니다. 비슷하게 경북 울진의 한 어르신도 서툰 솜씨로 시작한 도자기 공예를 통해 완성한 그릇에 담긴 자신만이 개성을 오히려 자랑스러워하게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저렴한 재료로 작은 작품 하나를 체험해 보시고 완성도보다 그 과정을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손으로 직접 만들어 보고 싶은 것이 있으십니까? 손으로 만드는 기쁨을 알고 나면 자연스럽게 자신이 삶을 배우고 기록하고 싶은 마음도 자라납니다. 세 번째, 배우고 기록하는 취미입니다. 73세 한 남성은 평생 글을 써본 적이 없었지만 손주에게 들려주고 싶은 어린 시절 이야기를 매주 한 편씩 기록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글솜씨는 없지만 제가 겪은 일들이 그대로 사라지는 게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마을 풍경, 전쟁통에 겪은 일, 첫사랑, 이야기까지 하나씩 적어 내려갔습니다. 제 기억이 이렇게 가족이 소중한 기록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손주가 그 글을 읽고 눈물을 글썽이던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지금도 매주 한 편씩 글을 쓰는 것이 삶의 중요한 의식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배움은 시험이나 자격증을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자신이 살아온 이야기를 기록하는 일은 삶을 새롭게 해석하게 해줍니다. 심리학에서는 자신의 경험을 글로 정리하는 행위가 감정을 정돈하고 삶의 의미를 재발견하게 돕는다고 설명합니다. 정약용은 배움을 멈추지 않는 것이 사람을 끝까지 성장하게 하는 힘이라고 여겼습니다. 이것은 완성도 높은 글을 써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기록으로서의 글쓰기와 평가받아야 하는 과제는 다릅니다. 속도나 실력을 젊은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비슷하게 전남 장흥의 한 어르신도 매일 짧은 일기를 쓰기 시작한 뒤 지나간 하루하루를 더 소중히 여기게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이번 주 여러분의 기억한 조각을 짧게 글로 남겨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꼭 기록으로 남기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배우고 기록하는 즐거움을 알고 나면 자연스럽게 그 이야기를 나눌 사람들도 곁에 두고 싶어집니다. 네 번째, 사람과 연결되는 취미입니다. 68의 한 여성은 은퇴 후 직장 동료들과의 연락이 점점 줄면서 외로움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매일 얼굴 보던 사람들과 갑자기 연락이 끊기니 세상에 혼자 남겨진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다 그는 용기를 내어 주민센터의 합창단에 참여했습니다. 노래를 잘하지 못해도 괜찮았습니다. 매주 안부를 묻는 사람이 생기고 함께 연습할 일이 생겼다는 것만으로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는 지금 합창단 사람들과 정기적으로 만나며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활기찬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공통의 활동은 대화의 부담을 줄이고 자연스럽게 친밀감을 만들어줍니다. 자신이 소속된
곳이 있다는 감각은 외로움을 크게 줄여줍니다. 심리학에서는 관심사를 중심으로 한 만남이 지나간 관계에서 상처받은 사람에게도 비교적 편안한 연결이 되어준다고 설명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을 고슴도치에 비유하며 서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할 때 비로소 온기를 나눌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무조건 많은 사람을 만나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편안한 연결과 지나친 경쟁이나 서열이 있는 모임은 다릅니다. 자신의 체력과 성향에 맞게 참여의 횟수와 거리를 조절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비슷하게 경기도 양평의 한 어르신도 부담 없는 소규모 독서 모임에 참여하며 일주일에 한 번 정도의 만남이 오히려 가장 편안한 관계를 만들어준다고 전했습니다.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관심 있는 모임을 한번 체험해 보시고 처음부터 가까워지려 하기보다 인사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같은 관심사를 함께 나누고 싶은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람과 연결되는 기쁨을 알고 나면 자연스럽게 그 관계를 넘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도 생겨납니다. 5번째,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취미입니다. 72의 한 여성은 평생 재봉일을 해온 솜씨로 지역 복지관에서 간단한 옷 수선 봉사를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큰일을 하는 것도 아닌데 사람들이 저를 기다리고 고마워한다는 사실이 뜻밖의 기쁨이었습니다. 그는 매주 정해진 시간에 봉사를 나가며 그 시간이 삶의 중요한 중심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평생 해온 일이 이렇게 누군가에게 쓸모가 있다는 걸 알게 되니 제 존재가 여전히 의미 있다는 걸 느낍니다. 사람은 자신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고 느낄 때 깊은 존재감과 보람을 얻습니다. 취미를 자신의 즐거움에서 다른 사람의 기쁨으로 확장할 때 그 의미는 더욱 커집니다. 심리학에서는 베푸는 행동이 관계의 연결감과 삶의 의미감을 동시에 높여준다고 설명합니다. 법정 스님은 나누는 삶이야말로 가장 충만한 삶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무리한 책임감으로 자신을 소진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건강한 기여와 과도한 희생은 다릅니다. 자신의 건강과 시간에 맞는 한계를 정하고 상대가 원하는 도움인지 먼저 묻는 것이 핵심입니다. 비슷하게 강원도 고성의 한 어르신도 평생 해온 목공 기술로 이웃의 낡은 가구를 고쳐주는 봉사를 시작한 뒤 한 달에 한 번이라는 부담 없는 범위에서 오래도록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오래 해온 일이나 잘하는 것 하나를 떠올리며 그것을 나눌 수 있는 곳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재능은 누구에게 작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이야기한 5가지 몸을 움직이는 취미, 손으로 만드는 취미, 배우고 기록하는 취미, 사람과 연결되는 취미, 그리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취미입니다. 취미는 남는 시간을 때우는 일이 아닙니다. 내일을 기다릴 이유를 만드는 일입니다. 이 5가지는 서로 이어져 있습니다. 몸을 움직이는 활력이 손끝의 창조로 그 창조가 배움과 기록으로 그 기록이 사람과 나누고 싶은 마음으로 그 마음이 결국 누군가를 돕는 보람으로 이어집니다. 이 5가지를 모두 갖추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중 하나만이라도 여러분의 하루에 스며든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느냐보다 즐겁게 이어갈 수 있느냐입니다. 남들이 좋다고 하는 취미가 자신에게 꼭 맞는 것은 아닙니다. 혼자가 편한 사람은 독서나 산책을 선택할 수 있고 사람을 만나는 것이 좋은 사람은 합창이나 봉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돈을 많이 써야 할 필요도 없고 처음부터 잘해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취미가 의무가 되거나 경쟁이 되면 잠시 쉬어도 됩니다. 취미는 자신을 괴롭히기 위한 일이 아니라 삶을 기쁘게 하기 위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삶 속에서 실천하기 위한 작은 습관을 3가지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오늘부터 하루 10분씩 부담 없이 몸을 움직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 10분이 하루 전체의 활력을 지켜줄 것입니다. 둘째, 저렴한 재료로 작은 무언가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작은 완성이 잊고 있던 성취감을 되살려 줄 것입니다. 셋째, 여러분의 기억한 조각을 짧게 글로 남겨보시기 바랍니다. 그 몇 줄이 가족에게 오래 남을 소중한 선물이 될 것입니다. 이 3가지 작은 시작이 쌓이면 여러분의 하루하루는 훨씬 더 기다려지는 시간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60대 이후에는 해야 할 일만 있는 삶보다 기다려지는 일이 있는 삶이 더 풍요롭습니다. 오늘 마음속에 오래 미뤄둔 즐거움 하나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 일을 조금 시작하는 순간 평범했던 하루에 새로운 빛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좋은 취미는 시간을 보내는 일이 아니라 삶을 다시 채우는 일입니다. 잘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즐겁게 이어갈 수 있다면 충분합니다. 오늘 시작한 작은 즐거움 하나가 내일을 기다리게 만듭니다. 여러분의 인생 후반전이 좋아하는 일과 따뜻한 설렘으로 더욱 풍요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깨달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